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여보이님 닉네임 여보이님입니다. 쉬운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투리도 다 알아듣겠습니다. 땡큐. 자, 궁금한 점이 현장에서 텅스텐의 파이 두께, 그 다음 제 세라믹 호수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알고 있는 포괄적인 질문인 거. 선생님은 개인적인 취향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초보자분들 이것도 궁금합니다. 텅스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현장 육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3.2파이의 텅스텐을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2.4파이 텅스텐을 많이 씁니다. 차이는 용접은 답은 없습니다. 3.2파이 가지고 해도 용접만 잘하면 되고 2.4파이 해도 용접만 잘하면 되고 그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 이 아크의 어떤 두께 뭐 이런 거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텅텐 두꺼우면 아무래도 아크가 두껍게 좀 나올 확률이 좀 높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또 텅텐이 좀 오래 쓰고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3.2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내가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용접을 좀 많이 좀 빠르게 좀 많이 전기를 좀 세게 쓰면서 물량을 좀 빨리 빼고 RT에 연연하지 않고 용접을 좀 하시는 분들은 3.2파이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좀 아크에 물도 많이 크게 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속에 있는 RT라든지 미세하게 좀 제대로 좀 용접을 RT를 입각해서 녹여주고 슬래그 빼고 좁빗하게 좀 텅텐 길이도 좁빗하게 갈면 됩니다. 두꺼운 것도. 근데 이게 용사들마다 이게 다 어폐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거, 좀 더 불리한 거, 요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 RT 뽑는 곳에서는 3.28 잘 안 씁니다. 물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2.4파 해가지고 샘물을 얇게 층을 잘 내면서 제대로 이제 녹여주고 RT에 신경 쓰면서 요게 좀 유리합니다. 텅텐이 좀 많이 그러고 좀 실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텅텐이 뭐 오래 쓰고 짧게 쓰고 이건 문제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달라붙고 막 하다 보니까 빨리 갈고 하다 보니까 2.4배가 빨리 달긴 하는데 저는 용접을 배울 때 2.4로 배우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올라가면 3.2파이도 쓰면서 또 연습을 또 하고 우리가 뭐 반도체나 일반 육상 현장에서 이런 데서는 3.28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저 같은 경우는 2.4를 위주로 씁니다. 그러고 물량을 빨리 빼고 알테는 안 찐다. 이러면 3.1로 또 쓰겠죠. 그 다음에 세라믹은 큰 거를 쓰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작은 거 쓰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그거 자주 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작은 거 쓰면서 용접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 하노 씨. 내가 분명히 용접사들마다 스타일 다 다르다 했습니다. 큰 거가 좀 이게 위빙에 또 폭도 좁고 찍고가 용이합니다. 호수가 커야지 갭이 좀 넓더라도 찍고 그다음에 빛을 때울 때 작은 거 쓰면은 찍고 불리하기 때문에 호수 보통 우리 후배들이나 보면은 10호 가지고 백부터 파이널까지 다 칩니다. 10호 가지고 그거 연습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 헤비를 때울 때는 안에 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라믹을 좀 작은 거 쓰는데 5가 TV 용접해 보면 작습니다. 억수로 습니다. 5는 절대로는 안 말하죠. 그렇고 5는 좀 쓰면은 좀 나는 비추합니다. 5가 압이 좀 많이 구멍이 작다 보니까 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홀이 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0호로 연습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또 용접 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자, 질문이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2부로 이제 끊어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살찐돼지님, 살 좀 빼세요. 살찐돼지님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육지 시험만 합격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용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왼손 용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데, 현장 용접이 뭐며 왜 육지만 해서 안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물론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학원을 좀 다녔으면 뭐 제대로 된 학원을 좀 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한다는 어떤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 초보자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학원이나 배관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이제 가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제가 제일 좀 안타깝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본인들한테 지금 학원 사설하고는 학원비가 좀 셉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싸다고 보십니다. 왜냐면 제대로만 배우고 간다라면 그에 못지않는 대가가 나오고 기술자를 만들어서 가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으나 제대로 이렇게 실력을 못 만들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학원마다 100% 다 성공을 못 하겠지만 물론 뭐 조금은 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배우고 있는 분 내지는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 또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관 용접을 하려고 그러면 이 배관 용접을 하기 전에 이 배관 용접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룰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현장 가기 위해서 반도체나 조선소나 일반 육상이나 이런 데 현장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육지라는 시험을 친다. 또 육지라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뭐 요즘은 또 반도체 고덕입니다. 고덕 반도체는 옛날에는 육지 시험만 쳤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등급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장 포인트를 해가지고 등급 시험을 또 따로 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초보자라든지 실력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걸러내려고 그런 식으로 수준을 또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등급 시험을 치고 또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럼 현장에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배관사하고 조공하고 한조를 이루면서 뭐 첫날부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태클 치고 태클 친 다음에 현장 포인트는 어떻고 이러한 정도. 배관 용접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배관 용접이 이렇게 시험을 치고 육지라는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 이 정도의 어떤 비철은 또 어떻게 떼우고 비철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퍼즈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내용 정도를 공부하시고 알고 배관 용접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겠네 라고 알고 그러면 이런 실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학원을 내가 찾아야겠네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알면 학원을 고르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며 혼자서 연습하더라도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권리가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배운다든지 세월을 뭐 시간을 사설학원 안 다니더라도 연습장 가더라도 시간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덤벼야 됩니다. 대부분 모르고 덤비다 보니까 뭐 시험만 합격하면 되겠지. 시험만 합격하면은 시험은 되니까. 현장에는 우리 초보들 착각하는 게 우리는 프로로 용접사 프로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은 내가 고액을 어떻게 보면 고액일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우리 용접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고액만 잡아도 월급이 한 300~400은 넘습니다. 초자들도. 그러고 뭐 600, 700도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일반 회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회사는 신입사원이 오면은 신입사원 환영회도 해주고 처음에 들어오면 너는 신입사원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니네 실력이 안 되니까 요것만 해. 이런 데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오픈을 시켜놓고 저 실력이 잘 안 됩니다. 뭐 경험이 없습니다. 오픈해놓고 들어가는 경우는 뭐 나름대로 조금은 이렇게 흘러가지. 물론 그러게 되면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접사는 용접을 할 줄 안다. 용접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공이 아니고 용접사로 들어가게 되면 용접을 할 줄 안다. 일을 할 줄 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접기도 하나 세팅도 못하고 용접하다가 스위치도 하나 고장난 것도 고치지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용접사입니까? 그러한 룰, 그러한 행동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것도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초보자분들이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배우고 있는 어떤 구독자분들 내지는 연습장에서 처음 이제 연습하고 이제 진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최소한 육지 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는 육지가 거의 없습니다. 육지는 시험 칠 때만 있습니다. 그리고 위빙만 할 줄 알면 안 됩니다. 현장에는 현장 설치 포인트에는 50% 이상이 위빙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기로 백도 내고 니꺼도 채우고 파이널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도 용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왼손으로 능수능란하게 오른손처럼은 못하지만 왼손으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부터 니꺼 파이널 정도는 분량이 안 날 정도는 파이널 정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딱 갔는데 첫날에 바로 현장에 붙여버립니다. 물론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바로 현장에 붙였다고 해서 최악의 경우 바로 내가 첫날부터 들어가자마자 현장에 바로 배관사 조종사 한 조로 해야지 일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나를 실력이 안 된다라고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받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현장에다 바로 붙여버립니다. 현장에 바로 붙였는데 첫날에 첫 포인트로 용접을 해야 돼. 물론 용접기 갖다 줘. 운 좋게 용접기 세팅 다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진행을 한다 칩시다. 근데 첫 포인트가 오른손으로 용접을 해야 되는 하다가 한 요만큼 한 몇 센치 정도가 오른손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이거 왼손 왼손 할 줄 모르는데 얘. 그게 무슨 용접사입니까? 그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돈을 받고 용접 들어갔는데 이 포인트를 용접을 못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용접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도 어느 정도 파이널, 니꺼 파이널 정도는 칠 줄 아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러면 누군가는 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초보자가 학원에서 오른손도 배우기 힘든데 왼손까지 실력을 만들어준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위빙만 좀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저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하지.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연습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왕 같은 기간이면 무조건 그 실력을 만들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100명 다 100명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80, 90% 이상이 그 정도는 실력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고 헤매더라도 살아남으면서 사회생활을 동반해가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내가 이 포인트를 A급은 30분에 끝나는 걸 나는 2시간이 걸리더라도 1시간이 걸리더라도 월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팀장님, 배관사한테 밥도 한 끼 사면서 또 용접 안 할 때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 보이면서 한 달, 2달 이렇게 흘러가면서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B급, A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살아남을 정도의 실력은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육지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실력과 현장에서 떼올 수 있는 누워서 그 다음에 서서 어디 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 포인트 용접. 또 어떤 놈은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감독백을 연습시키고 하는 거를 좀 교육을 하고 막 영상에다가 보여주니까 현장에 가서 무슨 저 감독백 할 일도 없는데 말라고 이왕 말도 돼. 이왕이면 감독백을 할 줄 알면 같은 기간에 이왕이면 실력을 만들어서 나가면 정말 용이하게 씁니다. 실력은 용접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만 위빙만 배가 현장 나와가지고는 물론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남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저한테 문의가 좀 많이 옵니다. 경기도권 쪽이라든지 현장에서 지금 한 1년 이렇게 일했던 친구들인데 비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육지만 하고 나간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등급시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등급시험 합격하는 데만 집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등급시험도 보면 이왕이면 그 등급시험을 누워서 이제 하는데 그리기로 백도 낼 줄 알고 그리기로 니꺼 파이널도 칠 줄 알면 이왕이면 좋습니다. 그러고 전기를 좀 세게 해가지고 백이 안 빨리 나면서 그리기로 니꺼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위빙으로 파이널 치고 그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실력을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기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만들기가 쉽지도 않다 보니까 그리기로는 하면 안 된다. 용접에 답이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용접사들 스타일마다 다 다르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용접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육지 그리고 용접기 세팅하는 줄 아는 방법, 배관사하고 어떻게 태그치고 어떻게 말하는 이런 것도 좀 초보자들이 경험이 없으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현장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용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만 합격에서는 현장에서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좀 만들고 제대로 알고 그렇게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무리 짓고 또 댓글 질문을 달아주시면 또 모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왕이면 말을 하면서 자료화면도 좀 보여주고 빵 멋지게 좀 탄탄히 주고 자료화면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멋진데 정말 편집하고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로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설명들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 초보자분들이 질문한 것들을 내가 설명으로 풀어드린 겁니다. 정말 설명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한 해가 힘들었습니다. 올해 저도 많이 힘들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곧 기회로 삼고 내년에는 좀 더 바닥을 쳤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고 한우물을 파거나 열심히 하다 보면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과정은 힘들겠으나 그 열매는 정말 따뜻하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 누구로 인해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누구를 위해서 뭔가 좀 힐링이 되는 어떤 생활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게 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설명, 이런 영상도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저한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노하우를 이렇게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요즘 밖을 잘 못 나가거나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요즘 한참 핫하죠. 미스트롯을 저도 어머니 때문에 보게 됐는데 제가 팬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이가 어린데도 이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저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좀 인생에 굴곡이 좀 많이 좀 흘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뭉클하고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와, 제가 뭐 가슴에 멍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트롯 경연을 지금 시작하는데 이 친구의 노래를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또 누군가의 계기로 인해서 위로를 좀 받고 그런 어떤 멘토라든지 그런 어떤 대상은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면 우리 이 친구 전유진이라고 뭐 이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유진이라고 15살 우리 친구입니다. 정말 15살 어린 친구가 노래가 정말 가슴을 힙입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미스터롯의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했다고 하면서 저도 한번 보게 됐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 친구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위로를 한번 받고 또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유진 우승 화이팅!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아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